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10일 배승희의 뉴스 배송 시작합니다. 재명아 제발 내려와. 능력도 안 되면서 그 자리에 왜 앉아있니? 호통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오늘은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이요 SNS를 통해서 부동산 호통 정책을 피고 있는데 호통친다고 부동산 집값이 잡히냐고요. 잡힐 것 같으면 저도 호통을 친다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요. 이재명이 민주당 때 그렇게 발목을 잡았던 이 사건을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깜짝 놀랐던지 왜 이거 안 해주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재명의 황당 이 발언과 그리고 호통 정책,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인가? 그리고 또 정청래와의 싸움, 이게 아주 볼만합니다. 집안 싸움, 남의 집 집안 싸움 왜 이렇게 재밌나요? 이재명과 정청래가 싸우니까 너무나도 도파민이 돋습니다. 정청래가 특히 김어준을 등에 업고 이재명을 때리고 있는데 이렇게 때리다 보면 어떻게 되죠? 내부 분열로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내부 분열은 어떻게 됩니까? 필패가 됩니다. 이 정부는 성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은 끌어내려오게 되는 거죠. 미국에서도 압박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당내에서도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이 누구 지지율로 먹고 살 겁니까? 지금 나오는 지지율은요. 전부 저는 일부는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이재명의 내리막길 사면 초과에 빠진 이재명의 황당 소식도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민주당이 과거에 검찰과 경찰의 이 특활비 그리고 수사비도 영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죠? 윤석열 정부에서 뭐든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죠. 특히 이 마약과의 범죄, 황운하는 마약이 고작 5배밖에 늘지 않았다. 마약 범죄 고작 5개밖에 늘지 않았다. 이런 얘기나 해가면서 이걸로도 뭐 마약 잡을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몇 억 던져주기만 했습니다. 자, 그래 놓고는요. 이재명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뭐라고 했느냐. 마약 문제는 역량을 최대한 투입해서 단속하라. 마약 문제는 국민이 병드는 문제이자 지하 경제의 문제다. 허허, 이걸 아는 사람이 민주당 때 마약 수사하겠다는데 그 돈을 안 줬습니까? 그 돈을 안 주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마약 수사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마약 뉴스가 나오게 된 거 언제부터입니까? 계속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와가지고는 마약 수사에 전력을 다해라. 그러면서 요즘에는 여행자뿐만 아니라 컨테이너나 배를 싣고 오다가 제주 해안에 떨어뜨려서 떠내려 오게 하는 등 희한한 운송 방법을 쓰고 있더라. 이거 뭐 다 알려주는 겁니까? 범죄 이렇게 하면 된다. 모방 범죄 하라고 알려주는 겁니까?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말이 있고 또 해야 될 말이 있는데 이재명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은 어떻게 된다? 그 자리에 능력이 안 되니까 내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재명이 우편 집중국의 인력을 확보해 우편물을 검색하라고 한 건 어떻게 됐느냐? 우편물 검색하라고 한 건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많은 댓글이 니들이 인력 줄였잖아. 니들이 활동비 줄였잖아. 그래놓고 이제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지금 네이버 댓글에도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재명은 대통령 놀이로 보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청와대에서 나오는 밥 먹고 거기서 놀기나 하고 SNS나 해가면서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 이런 얘기를 국무회의에서 오늘도 또 했는데요.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 하면서 국회에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국회는 누가 장악하고 있죠? 바로 정청래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죠. 자, 민주당뿐만 아니죠. 조국혁신당 그리고 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 범여권으로 잡힌 사람들 아닙니까? 범여권 190석 아닙니까? 자, 그런데 국회에다가 뭘 말씀드리겠다는 겁니까? 하고 살펴보니까 국회 입법 속도로는 도저히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입법 속도 좀 빨리 내주세요 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걸 왜 얘기합니까?
청총래한테 전화해서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 집안 싸움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입법 누가 하고 있습니까? 청총래가 내란 특검, 이 2차 종합특검 3주 만에 했어요. 그리고 원하는 법, 노란봉투법, 상법 뭐 이런 거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을 행사했던 그런 법들 이재명이 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정청래가 속도전을 하고 있는 게 있죠. 바로 대통령에 대한 재판 형사소송법.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중지한다. 이렇게 완전히 늘려고 했는데 그거 정청래가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이 원하는 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정청래는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재명이 망했으면 이재명이 망해야 다음 대선이 있으니까 이재명이 원하는 대로 해주질 않는 겁니다. 이재명이 여기서 당도 장악하고 그리고 다음 당대표 때 김민석이 들어와서 총선을 진두지휘하면서 이재명 사람으로 심을까봐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이 정청래가 이재명을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안 싸움이 재밌어지는 거죠. 게다가 잘 알지도 못하는 친명들, 이 친명들이요. 정청래를 향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는데 이재명을 도와주지 않고 왜 이러느냐? 안 되겠다 하면서 친명계 70명이 의원 모임을 결성을 했다는 겁니다. 70명이 의원 모임을 만들어서 1인 1표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그리고 그 특검에서 쌍방울 김성태 회장을 변호했던 그 전줄철 변호사의 특검 후보 추천 논란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정청래한테 따져 묻고 정청래를 내보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을 보면서 야 이재명이 이제 드디어 새 결집을 해서 정청래를 몰아내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정치 하수라는 거죠. 자, 정청래 입장에서 한번 분석을 하면 정청래는 70명 모아봤자 100명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야당 사람들도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청래 입장에서는 친명은 오히려 한 줌거리밖에 안 됩니다. 거기다가 이현주는 어떤 사람입니까? 권력의 풍향계 아닙니까? 왔다 갔다 국민의힘에서도 민주당 간 사람인데 과연 이재명이 지지율이 낮아지면 그 친명 모임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공천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줄을 서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정청래는 오히려 100명의 아군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재명을 반대하는 100명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밖에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총선에서 자기가 당대표 연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재명이 당대표 연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권리당원 1인 1표제 하면 분명히 정청래가 승산이 있기 때문에 정청래로서는 이 70명이 바로 뭐냐? 이게 리스트라는 겁니다. 무슨 리스트? 공천 배제 리스트. 이 사람들 이 살생부를 자기들이 만들어서 정청래한테 갖다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만 없으면 다음에 이재명이 있습니까? 어차피 이재명은 내리막인데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주면 정청래 사람으로 다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이 70명이 모임한 것은 완전 하수 중에 하수. 그래서 이재명은 밤에 잠이 안 올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오니까 뭘 하고 있느냐? 호통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정청래는요. 꽤나 큰 아군이죠. 누구냐? 바로 김어준을 등에 업고 있습니다. 김어준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전준철 변호사 임명과 관련해서도 김어준이 방송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전준철? 그거 임명해도 됐다. 이재명이 왜 그렇게 갑자기 저런 반응을 보이느냐? 그리고 정청래가 친명이 아니면 뭐냐? 하면서 정청래 편을 들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 어떤 당이죠? 김어준 당이죠. 밤의 김어준 당대표가 아닙니까? 밤의 당대표 김어준 아닙니까? 자, 이제 이해찬도 없습니다. 이재명을 받아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제가 뭐 욕이 나오려고 했는데 이재명을 편들어줄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이해찬도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누구한테도 기댈 수가 없는 거죠. 자, 여기에 정청래, 김어준, 유시민이 함께 해가지고 정청래 편에 들면 이재명은 어떻게 되죠? 끝나는 거죠. 그 70명 어떻게 되죠? 살생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정청래의 패가 오히려 이재명보다 낫다. 그래서 정청래는 꽃놀이패 이재명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비극이죠. 왜냐? 이재명을 끝까지 우리 손으로 끌어내려야 되는데
지금 저들의 분열에 있어가지고 이걸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더 먼저 해야 된다. 실제로요. 국민의힘에서요. 이번에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요. 10일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재명의 재판 속개를 촉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첫 타자로 당 조직 부총장 강명구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의 재판, 이재명의 5개 재판을 속개 촉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겠다. 앞으로 1인 시위, 피켓 시위, 서명 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역에 내려가서 하겠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설 전에, 설의 밥상머리에 이재명의 재판 재개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조희대가 맘만 먹으면 재판 재개할 수도 있는 거죠. 또 지금 남아있는 사법부에 남아있는 이 양심적인 사람들, 좌파 판사들 이외에 소리 없이 진짜 재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힘을 북돋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만 먹은다면 분명히 바뀔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재판 중지 안 됐고요. 이재명의 재판 중지법도 통과 안 됐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정청래가 이걸 가지고 먼저 건드리기 한다면 분명히 이재명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재명이 밤에 호통을 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관련한 뉴스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이요. 국민연금을 어떻게 하고 있죠? 환율 방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환율 방어용 쌈짓돈이 돼가지고요. 우리 미래의 돈을 갖다가 미래 세대의 소중한 자산을 갖다가 지방선거용 지지율 관리 그리고 환율 방어 그래서 대국민 약탈을 하고 있다. 이거를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지목을 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했고요. 그리고 스콘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요. 구두 개입 말을 통해 가지고 한국 환율 좀 이상한데 이렇게까지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연금을 통해 가지고 환율 방어를 계속하고 있죠. 이 기금도 모자라서 지금 노동부와 노조가 합쳐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퇴직금 기금을 만들었죠. 이 퇴직기금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을 통해 가지고 환율 방어하는데 퇴직금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기금을 만들어서 여기에 또 물타기 하고 방어용으로 쓴다면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명 마음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회의록 2023년까지 공개하지 않는다 해놓고 나몰라라 하면서 나중에 책임질 사람 없게 만들면 어떡할 겁니까? 이런 식으로 이재명이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지지율과 선거 그리고 자신의 권력 다툼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으로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면 내려와라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리고요. 밤마다 부동산 호통쇼를 벌이고 있는데 호통으로 부동산 집값이 잡힙니까? 그럼 저부터도 호통을 치겠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집값 안 잡히고 있죠. 안 잡히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번에는요. 임대주택자, 임대사업자까지도 계속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협박을 하고 있느냐? 임대자주택이 너무 많다. 이 서울에 나오는 다주택을 갖다가 팔게 되면은 공급 물량이 나오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사람들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평생 혜택을 받는다는 거 이건 말도 안 된다 하면서 이 사람들도 나중에 양도세 중과 때릴 테니까 빨리 팔아라.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문재인 때도 문제가 됐었던 얘기인데요. 임대사업자는 투명하게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권에 제한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임대 공급 물량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전월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전세든지 월세든지 1년에 몇 프로밖에 올리지 못하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조인다? 자, 그러면 임대사업자 안 하면 그냥 일반으로 하면 전세값 더 올릴 수 있죠. 월세도 더 올라가죠. 그리고 그것을 팔라고 할 때는 돈을 더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이 주택이라는 것이 아파트는 몇 개 되지가 않고 나머지는 다주택입니다.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거에서 무슨 공급 물량이 있으면 그리고 사람들이 그 부동산 지금 부동산은 어디 사고 싶어 합니까? 강남, 서초, 반포에 살고 싶어서 지금 이러는 거 아닙니까? 성수, 반포 이런 데 다 좋은 데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욕망들이 다 쌓여서 그게 매물 가격으로 나오는 건데 그런 거는 생각도 않고 그냥 집만 있으면 들어가 살아라. 이재명 본인부터 집 팔라고 하세요. 분당 왜 안 팝니까? 인천에 있는데.
그리고 청와대로 들어가는데 왜 안 팝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이 했던 말 정말 황당한 얘기인데요. 부동산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 주식시장이 활발하지가 않는다. 그래서 부동산보다도 대체에 투자할 수 있는 주식과 채권이 있으니까 이제는 부동산에 들어간 돈을 주식과 채권으로 바꾸자. 이게 지금 이재명의 기조였습니다. 자, 그런데 6.27 부동산 대책 이후에 돈이 어떻게 흘러가나 하고 봤더니요. 국토교통부의 이 정확한 자금 조달 계획서 집계 자료,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의 이 팩트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재명은 뭐라고 했죠? 부동산에 있을 돈을 주식으로 가지고 가게 하자 했는데 실제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주식과 채권을 팔아서 그 돈이 부동산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완전히 정책이 틀리고 그리고 시장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재명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들한테 속이고 있는 겁니다. 이 정확한 팩트로 이 주식과 채권이 부동산으로 무려 2조 원이나 그것도 6개월 만에 돈이 옮겨갔답니다. 오히려 더 부동산에 돈이 더 몰리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부동산 값을 잡고 부동산에서 있는 돈을 주식으로 하고 코인으로 가고 이런 회계망측한 소리를 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능력이 안 되면 내려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재명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그리고 미국으로부터도 이재명은 압박을 받고 있고 또 경제 문제로부터도 국민들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고 또 정청래로부터도 레임덕이 가속화되고 있고 그러면 이재명은 어떻게 됩니까? 숨 쉴 곳이 없어지는 거죠. 이재명은 민주화 운동 해보지도 않았어요. 당내 투쟁 뭘 해봤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번번이 지게 되는 겁니다. 이재명이 맞아 죽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저의 고운 입에서 왜 자꾸 이런 말이 나올까요? 이재명이 진짜로 이렇게 주먹으로 땅땅땅 얻어 터지는 모습을 생각하면요. 자다가도 웃음이 납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저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네, 하루라도 빨리 이재명이 내려오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